안녕하세요. 증시의 악재는 한 번에 쏟아집니다. 반대로 호재도 한 번에 쏟아질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증시의 악재 수준이 아니라 지구 악재가 하나 더 떴는데 러시아 핵 공격 가능성 뉴스가 나왔습니다. 핵은 당연히 쓰면 안 되는 무기라서 이 가능성을 배제하고 싶긴 해요. 최근에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조심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한번 보려고 합니다. 러시아가 핵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요오드를 대량 구매한다라는 소식이에요. 요오드는 방사선 피폭에 대비하는 필수 의약품입니다. 러시아가 매년 요오드를 사들였는데 이번에는 긴급으로 사들였다라는 점이 다르다. 러시아도 핵전쟁을 옵션으로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핵공격을 할까? 일주일 동안 나온 뉴스들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푸틴이 정말 핵공격을 할지 모른다는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쓴다라고 하면 뒷수습이 불가능한 무기가 핵인데 핵공격이 난다라고 생각도 해봤어요. 이후에 어떤 시나리오가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보복성 핵을 러시아에 날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러시아에 경고만 날릴 수도 있겠죠. 변수가 너무 많아서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핵이라고 하면은 확률이 1%만 돼도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1%의 가능성이 앞으로 어떠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추측이 안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핵을 쏠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병합투표를 했습니다. 러시아식 찬성률이 나왔거든요. 도네츠크가 99%, 루간스크가 98%, 자포리자가 93%, 헤르손이 87%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러시아 영토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했고 투표로 러시아 영토가 된다고 하면은 점령지 안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은 러시아 영토를 불법 침공한 셈이 되는 거예요. 어이가 없지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는 법에 따라서 점령국인 우크라이나에 핵을 투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일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계속 엄습해 오는 거죠. 그러면 점령지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을 젤렌스키가 철수를 할까요? 젤렌스키는요 지금 동쪽 지역을 공격 중입니다. 점령지를 계속 넓혀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크라이나 군을 철수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설마 쏘겠어? 하면서 계속 진격해. 이렇게 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래서 저번보다 러시아가 진짜로 핵을 날릴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 핵의 규모에 따라서 피해 범위도 달라질 거고 우리나라는 그거와 동떨어져 있으니까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핵 전쟁 시나리오는 예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위에도 헥헥거리시는 분이 한 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번에 숙지해둘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공부하다가 이거 나만 알면 안 되겠다, 그냥 같이 알면 좋겠다 싶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핵무기 공격 종류가 폭발에 의한 핵 폭풍이 있어요. 충격파. 그리고 핵 분열에 의한 고열의 열 복사선 또는 낙진, 방사선 피해, 전자기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핵이라는 거는 땅에서 터져도 피해가 막심하고 공중에서 요격해서 터져도 피해가 막심하고 바다에 떨어져서 터져도 피해가 큽니다. 애초에 우리 국경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무기예요. 어떤 피해들이 있느냐? 핵폭발 직후에는요 찰나의 순간에 막대한 에너지 방출이 나옵니다. 1억 8천도의 열폭풍이 발생해요. 이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1분 안에 주변의 사물이 방사선에 노출이 돼버립니다. 낙진이라던가 수주간 동안 잔류 방사선 피해가 계속 나옵니다. 전자기파 효과에 의해서 통신장비 등 전자기기 연구 손상도 발생할 수 있고요.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사건이 났을 때 우리나라까지도 영향이 그만큼 범위가 의외로 넓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최신 핵무기들은요 나가사키급보다 더 강력하니까 1메가톤급으로 보면은 2.4km는 폭발 즉시 소멸해버리고요. 화상의 범위는 15km까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 범위를 보면은 되게 넓잖아요. 그러면 내가 핵이 떨어지는 곳에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겠죠. 서울에 떨어지지 않는 한은. 그러면 우리는 방사능 피폭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피폭을 눈으로 보거나 확인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뭔가 느낌이 딱 있을 거예요. 아 이거구나 라고 할 때는 그냥 바로 엎드리세요. 뭐지 하면서 창밖을 열고 확인하지 마시고요. 밀폐된 곳에 있는 게 좋습니다. 이것들을 대응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내가 핵공격이 일어난 지점에 있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는 거죠.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바로 옷을 밀봉해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샤워라던가 그게 좀 불가능하다 그러면 젖은 수건으로 피부라도 닦아주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빨간 소독약이라 불리는 게 있는데 이들을 바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오딘이 있기 때문에 방사성 아이오딘의 체내 유입 시에 포비돈 요오드가 체내 방사성 아이오딘의 흡수를 방해하는 효과를 줘요. 한마디로 피폭에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방사능 유출이나 핵폭발이 일어나서 아이오딘 131 같은 방사능 아이오딘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내부 피폭을 막기 위해서
아이오딘 정제를 먹어요. 이거를 하나 집에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폭발 사고 당시에 소련 정부에서는 현장 작업원들에게 아이오딘을 탄 보드카를 대량 지급했습니다. 아이오딘 정제, 이거를 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요, 아이오딘 이거를 가지고 갑상선이랑 가슴에 손바닥만한 크기로 포비든 요오드를 발라주면은 피부를 통해서 아이오딘을 흡수해서 내부 피폭의 영향력을 줄여줍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정제가 없는 경우에 대비한 비상수단으로도 쓸 수가 있다. 집에 하나씩 있으면 나쁠 거 없다. 언젠간 써먹을 일이 있어요. 꼭 핵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집에 요오드가 없다라고 하면요, 일반적으로 집에 있는 것들 한번 찾아보세요. 제염용품들이 있는데 세정액 같은 거, 순한 거, 아니면은 과산화수소 용액 같은 거, 아니면 염소 포백제, 연한 거 있죠. 베이킹소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핵공격을 주식시장에 적용할 수 있느냐? 적용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가능성을 놓고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희박한 가능성 때문에 주식을 사고 파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나라가 망하는 가능성을 넣고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라는 거죠. 주식 투자의 기본 전제가요, 국가의 안전과 경제의 성장입니다. 2001년에 쌍둥이 빌딩 폭파 사건이라던가 연평도 포격 사건이라던가 이런 것처럼 안보의 위협을 받는 경우 증시도 하락을 해요. 국가의 안전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의 안전의 위협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불안해한다?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이거를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고 투자에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경제의 성장도 일반적인 나라라고 하면은 경제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잖아요. GDP가 상승하니까 증시 지수도 계속 우상향할 거다. 이렇게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게 주식 투자의 기본 전제예요. 인류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이거를 주식 투자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도 요오드를 공부해 보다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면 나중에 만약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렸습니다. 정제 같은 경우는 영양제로도 많이 파니까 영양제로 비축해 뒀다가 조금씩 먹으면 몸에도 좋고 나중에 혹시 모를 일에 대비도 할 수 있어서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